네, 안녕하세요. 이축카레 이주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카테나치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네덜란드의 토털사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토털사커는 총 두 편으로 나눠질 예정인데요. 먼저 미엘스의 토털사커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960년대 매직 마자르를 이끌었던 구스타보 세베슈의 전술, 그리고 이탈리아의 상징적인 전술로 성장한 카테나치오는 유기성이 매우 중요한 전술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은 포지션의 고정적인 역할이 중시되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축구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세계 전체를 호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전술 역시 전체적인 경기를 유동적으로 만들지는 못했죠. 전술은 공격 진영에서의 스위칭에 초점을 맞춘 전술이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세부 전술은 당시대 다른 팀들과 다를 바가 없었고, 카테나치오 역시 리베로의 커버 플레이와 우측면 선수들의 움직임에만 유기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시스템에서의 역동성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수비 시에는 공격수들이 전방에 위치해 있고 공격 시에는 수비수들이 후방에 대기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었죠. 대부분의 팀이 공격과 수비의 경계를 확실히 한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만한 돌파구를 찾는데 전술적인 어려움이 존재했고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 중후반 이탈리아의 카테나치오가 유행처럼 퍼지면서 세계 축구의 근간이 수비적인 축구가 되었어요. 수비 시에는 수비수들이 깊은 곳까지 내려와 수비 라인을 매우 낮게 형성을 했고, 상대가 우리 진영에서 볼을 돌린다고 해도 오로지 위험 지역에만 방어하기 위해서 이에 치중하는 움직임들을 대부분의 팀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전반적인 흥미가 떨어지면서 회의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수비를 중심으로 둔 축구는 소극적인 전술이면서 승리보다는 무승부에 초점을 맞춘 전술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1960년대가 저물어갈 무렵 네덜란드에서 획기적인 전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수비적인 전술이 아닌 공격에 초점을 둔 전술이자 포지션의 경계를 완전히 허문 전술이었죠.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전 크루이프가 떠올라요. 네, 크루이프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크루이프가 추후 이 전술의 선수로서도 감독으로서도 대단한 활약을 펼치게 됐거든요. 이 전술이 바로 현대축구의 근간이 된 토털사커, 토털풋볼입니다. 토털사커의 창시자이자 현대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누스 미엘스 감독은 1965년 아약스 감독직을 맡으면서 토털사커를 정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1960년대까지의 축구는 전형적이었습니다. 모든 팀이 사용하고 있는 전술의 명맥이 꾸준하게 이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었죠. 카테나치오가 우측면 수비수의 오버래핑을 강조했고, 베로우 시스템이 베로우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어느 정도 보여줬지만 이는 특정 선수들의 유기성이었습니다. 전술 역시 공격수들의 한정된 포지션의 체인지였습니다. 하지만 토털사커는 달랐죠. 토털사커는 팀의 전체적인 역동성을 주문을 했고 포지션의 제약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양 측면 공격수의 스위칭이나 풀백 선수들의 오버래핑이 아닌 전 선수들의 포지션 체인지를 요구한 것이었죠. 기존까지 이어져 오던 수비 가담의 정도를 2선이 아니라 최전방까지 한계를 설정을 했고, 역습 시에는 최후방 수비수가 적극적으로 볼을 달고 전진하는 역할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공격진과 수비진 그리고 미드필더의 간격을 최소화했는데, 따라서 토털사커를 상대하는 팀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공격 이후 바로 수비로 이어지는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시스템은 압박이라는 것을 적용하는데 매우 유효했어요. 간격 자체가 매우 좁다 보니까 공격이 차단된 상태에서 3-4명의 선수가 바로 압박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테크닉이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선수가 둘러쌀 경우에는 홀로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쉽지 않게 됩니다. 만약 3-4명이 시도한 압박이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포지션 체인지가 바탕이 된 전술이었기 때문에 비워진 공간을 대체해주는 커버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상대 공격을 2차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좁은 간격은 옵사이드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미엘스는 일자로 포백을 배치한 후 포백을 서서히 올려서 상대 공격수가 빈 공간에 고립되도록 하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설정을 해서 공간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미엘스 감독의 토털사커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유효했지만 역효과를 파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공수 모두에서 요구되는 세부 전술에 대한 이해, 옵사이드 트랩과 같은 정교한 전술의 요구, 골키퍼를 제외한 10명의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빠른 공수 전환에 따른 체력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미엘스는 포지션, 즉 점유율 축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술이 꼬이거나 선수들의 체력적인 안배가 잠시 필요할 때 하프라인 부분에서 볼을 지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연결을 하면서 점유율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게 됩니다. 다음 주엔 토털사커에서 파생된 크루이프이즘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이번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